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얼모터스의 양경만입니다. 아니, 처음에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웃겼네요, 제 스스로. 2014년식 7시리즈. 물론 차량 자체가 2014년식이었고 벌써 연도로 보면 한 8, 9년 정도 된 그런 차량이 입고가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딱 이 정도 연식에 있는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지바디나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NO7이라는 엔진 자체도 사실은 되게 내구성이 다른 디젤차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 큰 트러블이 없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엔진인데, 지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저압 EGR이라든지 요소수가 얹혀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요소들이 더 많이 얹혀지게 됩니다. 배기가스를 더 줄이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 출력이라든지 성능 면에서 더 좋은 그런 부분을 얹으려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들은 아니거든요. 이 연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딱 필요한 거 DPF만 딱 있고, 그 외에 요소수 시스템이라든지 뭐 저압 EG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장 요소는 없고, 차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안정감들은 참 딱 들어갈 것만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식이 참 마음에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실내라든지 주행 성능 이런 것들도 물론 신차들이 좀 더 나은 거는 사실 맞겠죠. 근데 이 차도 그 시대 때는 1억이 넘는 그런 금액으로 신차가가 출고가 됐고, 차를 만든다면 뭐 썩어도 준치라고 7시리즈의 그런 감성은 느낄 수 있고, 이동적 연식의 차량이 괜찮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엔진에 진동이 좀 생겨서 미미를 교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좌측과 우측 이렇게 교환을 할 거고, 두 개 다 램폴더가 없어서 한쪽은 정품으로 하고 한쪽은 램폴더로 작업을 하고, 밸브 카바에서 아무래도 누유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스캔만 교환하는 경우에 다시 누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밸브 카바 아세이를 교환을 할 거고, 7시리즈의 고질병이 이런 텐션 스트럿의 부싱들이 잘 깨지는데, 하는 길에 로암이랑 텐션암까지 다 교환하기로 했고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임PD님 오염도를 한번 해보니까 되게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는 무교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권유를 해드렸어요. 밸브 바디까지 탈착을 하면 한 3리터 정도 더 빠지고 더 깔끔하게 되니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거기까지 그렇게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한번 작업을 마무리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 외에 센터에서는 이제 DPF 쪽에 고장 코드들이 있어서 DPF 교환을 권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DPF 클리닝을 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DPF 클리닝을 해서 원활하게 DPF 기능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부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드릴까요? 네네네. 정품이에요. 정품. 그리고 얘는 램폴더라는 그런 회사의 제품이고요. 이 BMW에서 이 정품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램폴드라는 회사 거예요. 그럼 한번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네네. 네. 처음에 요 마킹해 놓은 거, 램폴드에서 마킹해 놓은 거, 마킹해 놓은 거, 또 이렇게 봐보세요. 마킹해 놓은 거. 제조 공정에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 때 그 마킹을 하면서 얘는 한 라인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그런 마킹을 했다라고 제가 봤을 땐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더 신기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정품 마크에 스티커 붙어져 있죠. 네네네. 근데 붙인 위치와 각도를 한번 잘 봐봐요. 그리고 이것도 스티커가 붙었다가 지금 떨어진 거 보이죠? 네네네. 보면은 끈적끈적해요. 위치가 정확하게 요거랑 거의 엇비슷한 위치에 붙어져 있다는 게 보여요. 라인에서 램폴더인 자기 회사 제품으로 물건을 팔 때는 이 스티커를 떼고 팔면 금액적으로 낮아진 그런 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거의 정품이라고 보는 거죠. 이 수입차 정비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브랜드의 많은 그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정품에 가까운 그런 퀄리티에 있는 제품을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선별해서 장착을 해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보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좀 세이브가 많이 된다라고 보죠. 왜 그러냐면은 뭐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정품으로 쓰니까
금액대들이 좀 높겠죠. 근데 저희 같은 이런 사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그거에 맞춰서 끼워드리면 이 물건값 자체가 거의 한 반값 정도로 많이 내려가니까 같은 퀄리티의 그런 부품의 내구성을 가지면서 금액들은 이렇게 다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안녕하세요. 이제 DPF 클리닝 먼저 하자고. 미미 그리고 하체 그쪽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쪽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DPF는 탈거가 됐고요. 우리 이거 내시경으로 임피디님 한번 내부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네. 네. 자. 앞쪽에도 생각보다 뭐 크게 크랙이 있거나 그런 건 없네. 뒤에를 한번 잘 한번 봐보자고. 이렇게 봐보면 특별히 뭐 크랙 가거나 매연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DPF가 조금 손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DPF 클리닝만 하고 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참 더 쓸 수 있도록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DPF를 탈거하니까 위쪽에 누유가 잘 보이죠, 임피디님? 네. 저 헤드커버 자체가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오래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틈새들이나 이런 접합부에서 크랙이 가고 그 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 헤드커버 아세이로 교환하는 게 재작업이 생기지 않고 오랫동안 가더라고. DPF 클리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건식 클리닝이라고 하면 돼요. 그 안에 있는 타고 남은 재와 그리고 타지 않은 아직 그런 카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태우고 그 입자를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에를 털고 그 다음에 수압으로 물도 한번 밀어내서 안에 있는 그 타고 남은 재까지 다 빼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최적 용량이 이만큼인데 쓰고 남은 재들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라고 치면 태우고 그 다음에 물로 남은 그 재를 없애버리면 요만큼이 돼서 이만큼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보면 돼요. 그게 바로 DPF 클리닝입니다. 잘 돼가고 있으니까 이 작업은 지금 우리 부장님이 마무리 해주고 계시니까 나머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임피디님 이제 미미는 다 교환했으니까 네네. 자 이제 텐션 스트럿이랑 로암 교환하자고요. 하체에서는 밑에 있는 바퀴를 완전히 다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뭐 주행을 하다가 그 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유격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핸들링을 했을 때 원하는 것만큼보다 더 많이 된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떡떡거리는 이런 소음과 함께 반응이 되게 한 박자 느리게끔 이렇게 브레이크도 잡히고 소음도 나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이제 텐션 스트럿이라는 이런 부품인데 이 부싱이 깨져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앞으로 팍 하고 갔다가 또 뒤로 가고, 이렇게 유격이 너무 많이 심해지니까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 텐션 스트럿이랑 로암을 그렇게 교환을 할 겁니다. 부탁하자고, 임피디님. 자꾸 늘어진다.
아, 이 유튜버의 길은, 아유, 힘들어. 일하면서 설명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아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자, 하체의 노암이랑 그리고 텐션 스트럿을 저희가 램폴드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유격이 생기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껐떡 껐떡 하면서 이렇게 바퀴가 덕콕 떡콕 하는 이렇게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볼 조인트도 유격이 이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깨끗해져라. 자, 이제 조립할 건데 이제 공차 체결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자, 바퀴가 원래 딱 지면에 닿으면, 자, 이동조 위치. 지금 우리가 차대에다가 차를 떠서 하면은 바퀴가 최대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꽉 조여버리면은 나중에 차가 지면에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 부싱이 계속 비틀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차 체결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위치까지 올린 상태에서 이때 꽉 조여주면 내렸을 때도 항상 그 위치니까 부싱이 뒤틀림이 없고 내구성이 더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걸 공차 체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지면에 닿았을 때 위치랑 최대한 비슷하게 놓고 공차 체결을 해주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디젤들 같은 경우에는 밸브 카바를 분해를 하면 인젝터들도 같이 뽑거든요. 홈파 클리닝이랑 그 다음에 이 동아셔 누설이 많으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교환을 하는 걸로 할 거고요. 아무래도 일본 쪽이 많이 쩔은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다행히 잘 빠졌네. 위에랑 아래랑 이 접합된 부분들 보여요? 이런 데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새는 거지. 그것들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고 이것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여기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가스켓을 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밸브 카바를 교환하는 게 맞아요. 초음파 클리닝. 신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데 많이 지금 손상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구멍이 많이 커져요. 그 연소가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카본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연소가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동아셔가 별거 아닌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5만에서 한 6만 정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예방 정비로 교환해 주시고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아마 인젝터는 잘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인피니님, 이제는 남은 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미션 오일 그리고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이 두 가지를 교환을 할 거예요. 이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일팬을 탈거를 하고 하면은 4리터 정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이 한 8리터 정도 있어서 최대한 안에 있는 거를 많이 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밸브 바디를 한번 탈착을 한번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같이 보고, 그렇게 한번 작업을 했을 때 훨씬 더 깨끗하게 작업이 되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양도 한번 D커에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자고요.
냄새. 냄새도 많이 나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양이 대략적으로 한 2.5리터 좀 더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팬을 탈착해서 나오는 것도 같이 받아서 넣으면은 거의 한 4리터 가까이 나올 거예요. 한번 빼고 그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한번 넣어보자고. 여기 보면 보여요? 색가루들 나온 거?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부에서 순환이 되고 하면 매뉴얼상에는 무교환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유압 흐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죠. 무교환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커에 보면은 거의 한 4리터 가까이 빠졌어요. 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흐르지 않는데 여기서 한번 밸브 바디를 내려서 안에 있는 걸 최대한 빼면 한 몇 리터가 더 빠지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한 3리터 정도 더 빠지거든요. 그러면 뭐 4리터만 빼고 다시 또 4리터를 채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대부분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안에 있는 그 8리터 중에서 거의 7리터 가까이를 빼고 그 다음에 7리터를 넣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더 깨끗하게 교환이 되는 그런 것도 되는 거거든요. 밸브 바디를 내려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도 같이 파츠 클리너로 청소를 해가지고 하면 오염도가 훨씬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 관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슬리브요. 이쪽에서도 이런 오링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슬리브도 교환을 미리 해주는 게 좋고요. 별 바디를 탈착을 했고요. 일단은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그 안에 저는 세척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큐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유압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유압이 모자르지 않게끔 저장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봐보면은 엄청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클리너로 다 청소를 할 거예요. 이거를 두 개로 쪼개보면 압력을 조절해주는 밸브들도 많고, 거기에 또 어큐뮬레이터라는 그런 밸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뭐 밸브 바디 뭐 재생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압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은 이제 이런 솔레노이드 밸브들 보이세요? 솔레노이드 밸브들. 솔밸브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안에 슬러지가 많이 쌓이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세척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여요? 엄청 안에서 뭐 나오는 거? 우와.
이게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토크가 서로 틀리면은 삐뚤어져 갖고 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꼭 토크렌치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꼭꼭꼭꼭. 오일 온도가 지금 27도니까 오일 온도 범위에 맞추는 게 35도에서 45도니까 좀 시동 걸어가지고 온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오일 흐르는 걸 확인하고 그때 잠그도록 할게요. 35도가 넘어가면 오일 레벨 플러그에서 오일이 흘러내리는지 바로 메시지가 바뀌어요. 이때 이제 오일 레벨링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트랜스퍼 케이스예요. 네. 이제 전자식이어가지고, 자, 여기는 변속기, 트랜스퍼 케이스, 그 다음에 프로펠러 샤프트. 결국에는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게 변속기의 동력을 뒤로 보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륜 장치에서만 있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리터 가까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얘는 불과 1리터도 안 들어가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미션이 뜨거워지고 이 변속기 오일도 아무래도 뜨거워지는 것도 있고 또 계속 고속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얘는 특별히 냉각 장치가 없거든요. 오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오염이 되게 빨리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변속기 오일보다 오히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의 줄기를 조금 더 짧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만약에 냉각 장치가 들어가고 여기에 오일이 8리터 가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고장나는 빈도수가 더 낮아질 텐데, 오일이 일단은 이 기계 장치가 고장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봐보면 오일이 일단은 점도가 파괴가 되고, 점도가 파괴가 된다는 얘기는 윤활을 제대로 작동을 못 해주고 베어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아 부분이라든지 클러치 이런 부분들에 슬립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그쪽이 마모가 일어나면서 유격이 생겨요. 그러면서 거의 기계 장치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미션에 비해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도 적게 들어가고, 뭐 미션 같은 경우에는 오일 쿨러 장치가 따로 있어서 온도도 일정하게 맞춰주고 하는데 오일도 적게 들어가고 오일 쿨러 장치라는 이런 장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고장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더 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교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쪽에 보면은 프로펠러 샤프트잖아요. 이 뒤에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앞대우로 가죠. 네. 네. 이 동력을 전달해주는 축인데 여기에 오일들이 이제 굳는다든지 대우에 있는 오일이 굳는다든지 해서 베어링에 유격이 생기면은 이 축이 흔들리면서 이런 축이 완전히 다 이탈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치는 경우나 아니면 얘가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 엔진을 쳐서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심지어는 생기거든요. 평상시에 오일 관리를 좀 더 해주시고 하면 그런 가능성을 많이 낮춰준다는 거죠. 그걸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 고장이 안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모가 되는 거를 최대한 늦춰서 오랫동안 편안한 차를 타는 게 우리가 소모품을 가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하시면 컨디션이 좋은 차를 오랫동안 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야, 오일이 엄청 시커하네. 안에 뭐 이렇게 배출 플러그가 있으면 좋은데 배출 플러그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매뉴얼을 보더라도
진공장치를 이용해서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호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설계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저희들도 호스를 되게 얇은 걸 써가지고 넣어서 하는데 몇 번씩 저희들도 방법 작업을 좀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이 빼거든요. 확실히 미션홀보다는 탁보가 훨씬 더 안 좋아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이게 신우 색깔이에요. 차이 많이 나죠, 임피디님? 네. 변속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내부의 어떤 암호 상태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일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주면 정말 그 수명 늘어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TC 오일은 지금 작업을 다 마무리했고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교정을 한번 해야 돼요. 그 오일에 따라서도 좀 틀리고 그 간극이나 이런 것들이 또 틀려질 수도 있고 또 오일을 교환하지 않아도 그래도 간극 조정을 한번 해주면은 더 부드러운 주행이 되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작업을 하고. 자, 이렇게 보정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 내부에서 아주 약하게 틱틱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 교정 후랑 교정 전의 값이 0.6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죠.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변속기를 동력을 지나고 거기에서 앞으로 또 뒤로 이렇게 동력 전달을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안에 클러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원활하게 안 하면 약간 꿀렁꿀렁거리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같이 교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밸브바디까지 띄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변속 충격은 너무 부드러워요. 올라갈 때도 킥다운 될 때도 너무 좋고 뭐 밸브 카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교환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누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TC 오일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그 교환하고 나면은 고객님들이 그 변속 질감이 되게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하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쇼바까지만 더 했었으면은 아마 더 이런 주행 질감이 더 좋아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1000만원 후반대에 있는 차에 그런 중고차를 사서 내가 한 몇백만원 정도만 더 들여가지고 그때의 감성, 그러니까 2014년도에 1억이 넘는 차의 그런 감성을 이렇게 한번 내가 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컨셉으로 차를 사서 탄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요. 이렇게 작업은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고객님한테 잘 인도를 해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